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정함에 따라 제주 MBC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로 칭하기로 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절반 수준으로 반토막 났는데요. 여행업체 한 곳이 폐업을 하는 등 관광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여야 할 호텔 로비가 한산합니다. 코로나19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현재 객실 가동률은 20%에 그칩니다. 투숙객이 급감하자 조식 뷔페 식당 운영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신규 예약까지 뜸해지자 지난주부터는 무급 휴가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출근을 안 시키고 반반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원상복귀될 때까지 식당도 좀 크로스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행업계도 한파를 맞았습니다. 국내 관광 상품을 판매하던 한 여행사는 결국 지난 7일 문을 닫았습니다. 제살깎기 경쟁에 어려움을 겪다 코로나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겁니다. 다른 여행사들도 사실상 개점 휴업 중인 상황.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만 7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시행 12일 만에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 스포츠와 문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 예정이어서 관광객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광업계는 지역 축제 등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청정지역이라는 그러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 대규모 축제라든지 행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업계는 물론 1차 산업과 유통까지 도미노처럼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제주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제주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졸업식을 취소한 데 이어 한라대와 제주관광대, 제주국제대도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학위 수여식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전국 대학의 개강 연기를 권고하면서 도내 4개 대학의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도 다음 달 2일에서 16일로 2주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는 차이나 포비아, 중국인 혐오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부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진료까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출산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중국인 철란 씨. 천 씨는 8개월 전 미리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며칠 전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지 1년이 넘었지만 국적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유는 제가 다른 중국 사람 접촉할까 봐 그랬어요. 당황했죠. 근데 조금 억울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임신 3개월째인 중국인 한징 씨도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지 14일이 안 됐다는 건데 막상 잠복 기간인 14일을 채우자 병원 측은 3주일은 더 기다리라며 예약을 미뤘습니다. 진료가 계속 늦어지자 한 씨는 불안한 마음에 종합병원에 찾아가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 진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아기도 이름 그냥 입력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못해요 나가라고 다 이렇게 큰 병원 가라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는 중국인들에 대한 진료 거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침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냈지만 병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그 면세점에 다니는 일반 한국인 산모님들도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은 만여 명.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 혐오 현상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게에 뭐 No Chinese 붙이는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이니까요. 그 기분이 좀 나빴어요. 중국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조금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당산봉 정비공사에 대한 조사 결과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됐지만 관련 공무원의 주의 통보만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5,000제곱미터 지역을 붕괴 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 면적은 5,500제곱미터라는 이유로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한 것은 잘못된 유권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졌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이 확인된 만큼 토지주와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 후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바른미래당 양길현 후보를 김찬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 양길현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사회 구조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삶을 법적으로 제대로 잘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세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교수로서 혹은 한 인간 양면 입장에서는 참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가가지고 좀 더 큰 틀에서 제도와 법을 만들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KTX, 서울 제주 KTX입니다.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특히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한번 뭐 안개 끼고 바람 불고 뭐 하면은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철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는 가능만 하면은 이 기술적으로 가능만 하면은 이게 제일 낫겠다. 정치학 공부를 20년 또 교수로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 밖의 정치에 항상 관심 갖고 내 이름을 걸어서 누구를 뭐 정책 단장도 하고 이 이론과 경험을 이제 동시에 갖고 있는 제주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드물 겁니다. 아마 어디 한번 찾아보고도 아마 거의 드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준비된 이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각각의 영역에서 연금을 받아야 된다. 공무원만 받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제가 자영업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연금을 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진행해 가고 뭐 농민은 지금 한다고 그러죠. 각자 이제 그 영역별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제 1호 법안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벗이 되겠습니다. 제주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제주도 상승률은 4.44%로 전국 평균 6.33%보다 1.89%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는 2016년 27.77%, 지난해 9.74%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제주도는 주민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세부담이 커진다는 민원이 증가하자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낮춰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종료되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소각장 시설 등을 대체할 신규 시설 조성 사업이 늦어져 쓰레기 처리난이 우려됩니다. 주민과의 협의도 진전이 없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 또다시 땜질식 처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140톤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는 제주시 봉계동 음식물 자원화센터. 처리 용량을 넘는 많은 양이 반입되면서 하루 30톤가량은 위탁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낡은 상태여서 내년 10월이면 사용기한이 끝납니다. 하지만 봉계동 시설의 사용 종료에 맞춰 계획했던 제주시 색달동의 음식물 처리장 준공이 늦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봉계동 시설이 종료되는 내년 10월부터 색달동 시설이 준공되는 2023년 6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5년마다 수립하는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 봉계동 시설을 연장 운영하는 계획을 담아 오는 19일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주민과의 협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2011년부터 벌써 10년 가까이 쓰레기 처리 시설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 운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각장 처리 시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해 문을 닫기로 한 봉계동 소각장은 압축 쓰레기 4만 7천 톤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을 최소 3년 연장해야 하고 색달동 소각장에는 쓰레기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 조성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 동의 없이는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땜질식 처방을 반복해온 제주도는 주민과의 협의에 소극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면에 부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이 된다면은 주기적으로 쓰레기 처리난이 반복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어서 문제가 불거지면 뒤늦게 대응하는 땜질식 처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춘천 시민버스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버스 노동자들이 시내버스를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버스가 출범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되자 춘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유일한 시내버스 회사인 춘천 시민버스. 출범 7개월 만에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회사가 조만간 갚아야 할 부채가 15억 원에 이르는데 돈을 마련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버스 회사 측도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성적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했지만 끝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대동대한 운수의 법정관리 사태 그 이상을 뛰어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완전 공영제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버스 회사 운영을 민간이 아닌 춘천시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민간 기업이 오더라도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옛 대동대한운수 법정관리 때도 완전 공영제 요구가 거셌습니다. 당시 춘천시는 공영제 대신 시민이 주인인 버스 회사를 만들겠다며 버스 차고지를 48억 원에 매입해 현재 시민버스의 대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을 우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된 춘천 시민버스가 불과 1년여 만에 경영난에 빠지면서 춘천시의 실험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로 갈 것인지 다른 형태로 갈 것인지 그거는 이제 계속 만나면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제가 어떻게 그걸 완전 공영제로 간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 문제로 홍역을 겪었던 춘천시. 이번에 버스 회사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파란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밤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차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남부를 중심으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평년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며 포근하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10도,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6도, 동부가 15도, 북부와 서부가 1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해상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기온이 내려가면서 춥겠고요. 월요일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했다며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이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다른 지방에 형식적으로 파견해 보내놓고는 제주에서 업무를 지휘하는 등 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영주차장 36곳의 주차요금을 다음 달 말까지 50% 감면하고 최초 요금 부과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합니다. 또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계획도 유보해 2번 위반 시까지 경고하고 3번째부터 부과하는 현행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제주 지역 고용률은 69.2%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2.7%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취업자 수는 38만 9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5천 명 늘었는데 통계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늘면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